안녕하십니까.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사업 대구광역 거점기관 이대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시스템 심화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시스템 회원 가입입니다. PC 웹브라우저를 들어가 검색 엔진의 검색창 응급안전안심을 입력하면 이와 같이 검색된 내용이 나옵니다. 빨간 네모 안에 있는 주소가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시스템에 들어가는 주소입니다. 클릭하시면 시스템 홈페이지 첫 화면이 나옵니다. 빨간 네모 안에 회원 가입을 신청하시면 담당 주무관의 승인 단계를 거쳐 가입이 완료됩니다. 가입이 완료되는 사용자는 응급안전안심 시스템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응급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PC로 접속하는 방법, 두 번째,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 스마트폰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시스템은 크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크롬 웹브라우저를 추천합니다. 크롬 아이콘을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구글의 검색창이 나옵니다. 검색창을 클릭하면 주소창에 m.ribbon 스마트케어를 입력하시면 화면과 같이 로그인 창이 나옵니다. 시스템에 가입하셨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시고 로그인을 터치하세요. 로그인이 되면 이와 같이 첫 화면이 나옵니다. 응급안전안심 신청서 첫 화면입니다. 이 화면을 통해 대상자의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 부분 빨간 동그라미 표시된 부분을 터치하시면 이와 같이 업무보기 메뉴가 나옵니다. 두 번째 장비 및 응급상황 관리를 터치하시면 대상자 보기로 전환됩니다. 대상자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대상자의 활동, 출입문의 개폐 상태, 장비 상태, 대상자의 응급상황, 유무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대상자 보기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의 모든 정보는 1분 단위로 세를 고침하여 현행화됩니다. 대상자명을 터치하시면 대상자의 주소와 연락처가 화면 위쪽에 표시됩니다. 활동 상태에 대한 아이콘입니다. 활동 중, 외출 중, 장기 부재, 활동 미감지 등 대상자의 현재 활동 상태가 표시됩니다. 활동에 대한 아이콘 중 활동 미감지는 대상자가 댁내에 있지만 활동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위험한 상태일 수도 있기에 대상자에게 연락하여 안부를 확인하시면 대상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더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활동에 대한 아이콘의 의미를 모르실 경우 활동 아이콘을 터치하시면 화면 위쪽 아이콘 정보가 상세하게 표시됩니다. 각각 출입문, 백내 장비, 응급주의에 대한 아이콘을 터치하시면 이와 같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출입문 상태에 대한 아이콘 표시입니다. 문 열림, 문 닫힘으로 현재 출입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출입문 센서가 설치된 문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백내 장비 상태에 대한 아이콘 표시입니다. 장비 상태 정상, 장비 상태 이상, 이 두 가지 중 현재 백내 장비 상태를 알려줍니다. 백내 장비 상태에 따라 현재 표시되는 모든 아이콘이 제대로 표시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표시되고 있는지를 유추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장비 상태가 이상일 경우 응급관리원에게 알려서 빨리 정상화시켜야 정상적인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응급주의에 대한 아이콘 표시입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자세한 상황을 통해 대상자의 상황을 유추하여 그에 따른 대상자의 상태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상자 보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표시되는 아이콘이 직관적이어서 대상자의 장비를 쉽게 볼 수 있고 대상자도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대상자 교육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상자가 119 전화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첫 번째, 응급 버튼입니다. 119 전화기 본체 위쪽 중앙에 빨간 버튼이 있습니다. 대상자 혹은 주변 사람이 응급 상황에 처했을 때 이 빨간 버튼을 2초 이상 꾹 누르면 119로 즉시 연결됩니다. 연결되면 119 상황실에서 응급 상황에 대해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누가 어디가 아프다, 빨리 와달라는 요청을 하면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서 집으로 구급차가 빨리 오게 됩니다. 만약 119로 신고가 된 상황에서 대상자가 응답을 하지 않는다면 119 상황실에서는 대상자가 의식을 잃었다고 가정하여 관할 소방서에 출동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실수로 119 버튼을 눌렀는데 취소 버튼을 누를 기회를 놓쳤다면 119 상황실과 통화하여 내가 실수로 눌렀다 라고 상황을 잘 설명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없으시면 관할 소방서는 출동합니다. 대상자의 안전을 확인할 때까지 돌아가지 않습니다. 취소 버튼은 119 전화기 정면 모니터 아래에 흰색 동그라미 버튼입니다. 빨간 응급 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 경고 문구가 있을 때 이 취소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취소됩니다. 다음은 빨간 버튼 옆에 있는 초록색 버튼입니다. 이 초록색 버튼은 응급관리원과 통화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상담이 필요할 때,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이사 혹은 장기 외박이 있을 경우 이 초록색 버튼을 통해 응급관리원과 통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란색 통화 버튼입니다. 119 전화기로 전화가 올 경우 파란색 통화 버튼을 누르면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 시 119 상황실 혹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모니터링센터 1566-3232로 119 전화기를 통해 통화 연결을 요청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통화 버튼을 눌러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119 전화기로 통화할 수 있는 대상은 119 전화기에 입력된 번호입니다. 119 전화기에 입력되지 않은 사람이 119 전화기로 연결을 시도하여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9 전화기로 전화가 오면 통화 버튼을 눌러 통화에 응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 119 전화기 정면 모니터가 꺼져 있을 경우 파란색 통화 버튼을 누르면 말벗에 등록된 가족과 통화할 수도 있고 응급 서비스 지역센터와 통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응급 호출기입니다. 응급 호출기는 119 전화기가 있는 곳에서 먼 곳,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곳, 낙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화장실에 보통 설치됩니다. 만약 화장실에서 낙상 사고가 발생한다면 응급 호출기에 있는 빨간색 버튼을 2초간 꾹 눌러주시면 119로 즉시 연결됩니다. 대상자가 응급 상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도 집으로 구급차가 빨리 오게 됩니다. 빨간 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 응급 호출기에 있는 작은 초록색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취소됩니다. 다음은 전원 차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상자가 임의로 119 전화기 전원 코드를 뽑으면 당분간은 내장된 배터리로 인해 모든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배터리 전원이 방전되고 응급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이때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상자는 그대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방전된 119 전화기를
정상화시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에 절대 정기 코드를 뽑지 않도록 대상자에게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화재 감지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천장에 화재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화재 감지기 바로 아래에 수증기가 발생할 만한 전기밥솥, 음식물 조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담배 연기나 모기향을 피워서도 안 됩니다. 수증기와 연기를 화재 상황으로 인식하여 화재 감지기가 작동하고 119로 신고됩니다. 만약 수증기나 연기로 119 신고가 되면 당황하지 마시고 119 상황실과 통화하여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고 상황을 전달하신 후에 창문과 방문을 열어 환기를 하시고 선풍기나 부채가 있다면 화재 감지기를 향해 사용하시면 화재 감지기가 빨리 멈추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상자 교육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 기간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 기간은 응급환자 안심 서비스 지역센터 연락처를 알아야 합니다. 각 구군에 있는 응급환자 안심 서비스 지역센터 전화번호를 기억하시어 관련 업무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의 입원, 장기부재, 이사, 법정 전염병, 종결 등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응급지역센터에 즉각 전달하셔야 합니다. 다음 알아야 할 사항은 생활지원사의 인력 변경입니다. 인력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지역센터에 즉각 전달하셔야 합니다. 119 전화기에 저장된 내용 변경, 시스템 매칭 등 생활지원사 관련 수정사항들이 있습니다. 빨리 이 사항들이 수정될 때 불편함이 해소될 것입니다. 다음은 댁내 장비가 꼭 필요하다 생각되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지역센터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서비스 연계 실적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스템 활용과 대상적 교육 및 알아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